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환경에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원래 국제정치학 배경이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WWF에서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관점을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친구 중에 이제 수현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확히 어떻게 나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 친구랑.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 썩 안 돼가지고, 이게 좀 속된 말로는 개고생을 하면서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 저쪽에 또 계속 막 비용이 나가는 게 많대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돈을 빌리게 됐거든요. 수현이가 이제 자꾸 학비도 내고 숙박비도 내고 택시비도 내고 커피비도 내고 식비도, 이렇게 쓸 빗자루 끝나는 말이 왜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쇼핑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사실 그렇게 썩 돈 관리를 잘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줬는데, 어쨌든 얘는 드디어 취업을 해서 월급쟁이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수연이가 월급쟁이인데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더라고요. 예.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50만 원이에요. 근데 얘가 너무 돈 관리를 좀 못해가지고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네요. 얘가 그렇게 이렇게 돼서 돈 문제가 있어가지고 돈을 빌리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적자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60% 정도? 그쵸? 예, 자꾸 저한테 60% 정도 빌려 쓰고, 얼마나 귀찮은데. 얘가 좀 빨리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다, 친구 하지 말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연이는 딴 사람한테 가서 돈을 빌리거나, 은행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리거나, 이상한 사람한테 가고 돈을 빌리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수연이 좀 그렇죠. 예, 그렇게 사는 게 어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수현이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을까요? 되게 많아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75억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지구의 자원을 앞당겨서 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60%나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게 뭐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더 이상 안 빌려주겠다 그러면 우리 딴 데 가서 빌릴 수가 있어요? 아니죠.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친구가 돈을 빌린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지구한테 자원을 빌려서 쓰고 있다는 게, 우리가 지구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빚쟁이로서 살고 있는 게, 우리 다 수연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 그림은 아시나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면서 생태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화학 수업에서 H2O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순환이 있고 이런 거를 배우잖아요. 그죠? 이게 물의 순환이에요. 그죠?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이 순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돌리면서 써야 돼요. 그죠? 생태계가라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물도 그렇고 탄소도 그렇고 질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처럼 그 탄소 순환도 있고 질소 순환도 있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공부하다가 짜증나가지고 제대로 외우질 않아가지고 그랬었겠죠.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모든 자원이 그렇게 순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환을 만들기에는 뭔가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투자할 때처럼, 그쵸? 돈을 그냥 적게 갖고 있는데 그거를 투자를 하면은 별로 수익률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수익률이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좀 많은 돈을 가지고 적당한 수준, 연금을 그냥 10만 원밖에 없어, 연금 두겠어,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몇 천만 원을 내야지 그게 어느 정도로 돌아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구도 그런 식이에요. 지구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가 있어야지 그 순환이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재생이 되고 투자 수익률이 되는 상태라고 치죠. 그렇게라고 치고,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에너지 용량의, 그 생태 용량의 값을 1이라고 하죠. 1이라고 부르죠. 왜냐면 1년에 이게 사계절이 지나가고 뭐 모든 것들이 재생이 되고 그거 1이죠. 우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에너지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1년 내내 다 쓰겠죠. 그렇죠? 1월, 2월, 연말까지 다 쓰겠죠. 그런데 1보다 많이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70,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는 1970년대 조반까지만 해도 1 넘게 쓰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수완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빚지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고, 친구한테 돈을 빌리지는 않았고, 지구가 어느 정도로 재생이 될 수 있게끔 뭔가 나머지가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70년대 조반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됐는데 지구가 제공해주는 용량을, 그런 거를 다 써버릴 때가 한 10월쯤 됐어요. 2000년에는. 그 나머지 석 달은 다 이게 우리가 내년에 쓸 거를 우리가 미리미리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금을 가지고 그거를 막 지금부터 쓰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덜 나겠죠, 나중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2000년에는. 2016년 8월 8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앞당겨질 거예요. 근데 이게 그 1.6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세계 평균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구가 1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60% 더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한 거가 이건데, 그러면 한국은 세계 평균에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더 많이 쓸까요? 더 적게 쓸까요? 네? 더 많이?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한 2배? 한 2배 많이? 3.3이에요. 3.3이라고 부르는 거는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산다면 그 1년에 지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을 3.3배 써야 된다라는 거죠. 생활 방식 자체가. 그러면 수연이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엄청 적자를 내요. 예? 왜냐면 우리는 그거 100% 1 단위로 봤을 때 그 100%이니까 그걸 다 써봤으면 뭐 그거 흑자 내는 것도 아니고 적자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다 써버렸다는 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3.3이라서 1 빼고 2.3 남아가지고 이렇게 미리미리 앞당겨가지고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안다고 해서 뭘 해야지? 이게 평균적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 파괴에 엄청나게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몇 배, 2배.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용량의 1.6을 쓰고 있으면 60%나 빚을 지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하고 지구가 우리한테 미안해, 나 더 이상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줄래, 너가 멸종 좀 하라,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면 이걸 좀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적자 말고 흑자나게 해야죠. 그러니까 1 이상은 안 되고 1 이하로 가야 되는 거죠.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한국은 당연히 이 3.3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이 3.3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라는 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 환경 문제가 되게 어렵고 무섭고 솔직히 제대로 해결을 안 하면 다 멸종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온도가 6도 올라가면은 그 생물 중에 95%가 사라진대요. 이미 1도 올라갔어요. 우리는 이미 1도 올라갔고, 그러면 우리가 그 나머지 5%에 그냥 운 좋게 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6도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거는 2100년까지라는 그런 예측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좀 빨리 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이 3.3을 내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사람들이 되게 겁을 먹고, 듣기 싫다, 그냥 어차피 망했어, 안 들을래, 내가 그때 살 날이 있겠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미 월세가 엄청 밀려가지고 못 내는데 어차피 쫓겨나게 생겼는데 왜 이제 와서 내? 이런 상황이잖아요. 수연이가 저한테 엄청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와서 그거를 뭐 그냥 갚는 것보다 얘랑 좀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해결을 하라는 거라면 여러분들한테 갖고 계시는 어떤 생활 방식 자체를 아예 이거 하지 말고, 이것도 안 돼, 이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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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 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WWF에서 갖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는 지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생태 용량에서 한국이 사용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막 좀 해결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영역별로 돼 있으니까 좀 집중하면 되는 영역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로 조금 더, 그러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만 하면, 이거 아예 없애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3.3을 어느 정도로 줄이고 그 1.6을 줄이는 데다가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제일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제 영역별로 이제 분석이 돼 있는 거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 세 가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음식, 농작물, 그렇게 농업과 관련된 상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드시는 것들, 아니면 쌀로 만든 제품, 그런 거. 두 번째는 개인 이동수단, 그리고 뭐 운용, transporta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 뭐 천연가스, 뭐 석유, 그런 에너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알아두면, 이게 앞에서 나온 거 보면 되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엄청 많이 차지를 하는데, 그 엄청 많이 차지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할 때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서 조금 내가 이거 필요하나? 이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나? 라는 고민을 이 세 가지에서만 해주셔도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가 다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뒤에 그 강연해 주실 연사분들이 아마 이 영역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좀 좋은 얘기들을 이제 전해 드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그냥 효율성을 찾겠다는 마음만 그렇게 이제 마음을 드시면은 수연이처럼 살지는 않아도 되겠죠? 네, 저는 더 이상 수연이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수연이처럼 살지는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